안녕하세요. 몸공부TV입니다. 네, 오늘은 소금과 염증 그리고 면역력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피, 땀, 눈물, 우리 몸에 있는 구멍들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은 다 짠맛을 갖고 있습니다. 짠맛은 단순히 맛으로 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파한 선조들은 각각의 맛에 이름을 붙였죠. 짠맛은 짜내는 힘을 갖고 있고, 단맛은 단단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쓴맛은 쓰는 힘이 있고요. 신맛은 쉬는 힘이 있고, 특히 이 짠맛은 생존에 있어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맛입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피, 혈액이 다 소금물이고요. 전해질이 다 소금기가 있어서 흐를 수 있게 만들고, 썩지 않게 만들고, 얼지 않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짜내는 맛, 뭘 짜낼까? 네, 찌꺼기, 노폐물, 그 다음 염증, 여러 가지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짜내려면 이 짠맛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후회, 회한, 그 다음 감정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눈물, 콧물 짜내야 하는 거죠. 짜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짜내지 않고 이 안에 그냥 짜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흐르지 못할 것이고요. 고여서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짠맛의 힘이 부족한 분들이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염증에 취약해지는 거죠. 스스로를 저는 종합병원입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가만히 사연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부위를 달리하지만 결국은 비염, 중이염, 결막염, 그리고 구내염, 그리고 장염, 위염, 네. 또 남자분들은 전립선염, 여자분들은 질염, 방광염, 신우염 이렇게 결국은 염증입니다. 이 소금과 짠맛은 인류를 통틀어 사실은 가장 오래된, 가장 안전한 소염제, 살균제, 방부제, 항균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짠맛의 힘이 부족했을 때 우리 몸의 염도가 약해지거나 몸속에 충분한 그 염분이 없었을 때는 수분만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염분이 부족하다. 그런 상태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수분들을 빼낼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도 건강에 좋다 해서 물을 많이 먹어도 사실 소변만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오히려 내부에는 탈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짠맛, 소금은 사실은 물을, 수분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맛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소금, 생존의 맛인 이 소금을 언제부턴가 그 건강의 원흉처럼 생각하고 짜게 먹으면 안 좋다. 혹시 간혹 짜게 먹으면 스스로 나쁜 짓을 한 것처럼 혹은 자책을 하게 되는 싱거운 맛이 마치 건강한 맛인 걸로 착각하게 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5g만 먹도록 이것이 어떤 권장량이라고 그렇게 수치를 정해놨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체질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더 구체적으로 오면 하는 일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날그날의 어떤 활동이 달라서 어떤 정량적으로 몇 g을 먹어라라고 정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금 섭취에 관해서는. 그걸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내 몸이, 내 뇌가 사실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항상 밥상 가운데 꼭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장종지죠.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간을 해서 먹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박하지 않았죠. 국은 끓여주시고 찌개는 주지만 원하는 대로 내가 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
각자 원하는 몸의 요구가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은 간장 종지도 사라졌고 혹시 소금간을 더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다 고혈압 걸린다. 그러다가 암 걸린다. 라고 하면서 소금통을 뺏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 목숨 걸고 먹으려고 하죠. 야생동물이 그 염분을 찾아서 낭떠러지 벼랑을 오르내리고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사실 이건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맛이다 보니까 염분을 찾아서 군것질을 찾아다니거나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 몸이 원하는 대로 가서 비효율적인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몸이 싱거운 상태다 보니까 외부의 균들이 침투를 해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사실은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식습관을 바꿔서 입맛대로 짭짤하게 드시고 또 더 필요한 분들은 따로 또 소금을 좀 챙겨 드시고 하시다 보면 눈에 띄게 염증으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짠맛의 힘에서 바로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많이 다뤄뒀는데 책도 읽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맛에 맞게 먼저 간을 잘 해서 드시고요. 주는 대로 드시지 마시고 소금통이나 간장을 활용하셔서 좀 더 간을 충분히 해서 드시면 속도 편하고 가스도 잘 차지 않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빵빵해지고 소화가 안 될 때 간장, 조선 간장을 타서 드시거나 소다를 드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부뚜막에 소금을 또 집어넣어서 녹여서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새우젓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가스 차 있던 게 방구가 붕 나오면서 속도 편안해지고 배가 빵빵했던 것도 괜찮고 소화가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입맛에 솔직해지시고 몸이 원하는 맛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염분을 채우기에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염분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염증이 많은 분들이나 또 몸이 굳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따로 좀 소금을 드시면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소금차를 권해드리는데요. 한 3g 정도의 소금에 머그컵으로 한 잔 하면 300ml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 우리 몸의 염도인 0.9% 1%를 가장 가까운 염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금을 소금차 형태로 드시다 보면 그냥 맛있는 국물을 맛있는 간간한 차를 드신다는 생각으로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드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리차나 다른 그 차 종류 좋아하는 차에다 또 소금을 타서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소금물의 형태로 드시는 것도 권합니다. 그걸 좀 꾸준히 드셔보시면 소변이 달라지고 또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안에서 미처 처리되지 않은 염증들 밖으로 밀어내는 신호인 피부의 트러블이나 곳곳의 통증 같은 것들도 어느 순간 좀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염증과 짠맛의 힘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결국은 각자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안에서 갖고 있는 면역 기능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텐데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로 좀 그 힌트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간간한 몸, 짠맛의 힘으로 염증을 이기고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